눈길을 끄는 멋진 외관, 간편하면서도 이색적인 먹거리, 그리고 소자본으로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 주목을 받았던 푸드트럭. 간단하게 배고프고 할 때 좀 들어가서 먹고 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음식이어도 식당에서 사 먹는 것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또 장점이지 않을까. 하지만 장장 2년이 넘도록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그 어느 곳보다 타격을 입은 곳 역시 푸드트럭입니다. 어떻게든 버텨보자. 그 마음으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일용직부터 최대한 많은 일들을 하면서 버티려고는 하는데 쉽지는 않죠, 이게 아무래도. 다행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조금씩 일상을 회복 중이지만 여전히 쉽지만은 않은 상황. 재료에서 좀 한 3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오를 때마다 또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시작부터 이 사업은 다소 불안정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안정적인 점포가 없이 이동식의 점포를 하기 때문에 나를 알고 오는 고객들은 그 장소에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장소에 와도 그게 푸드트럭이 없으면 판매가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큰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진짜 힘든 속사정은 따로 있다는데요.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되기도 하고 청년들의 꿈이 되기도 했던 푸드트럭이 흔들리는 이유.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가능성을 싣고 있는 푸드트럭의 현 주소를 짚어봅니다. 늦은 밤까지 사람들로 붐비는 서울 강남대로 일대. 한때 이곳엔 다양한 푸드트럭들이 즐비했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푸드트럭 지원이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로 사용되면서 영업 장소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5년째 이곳에서 장사를 했던 서진국 씨도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진료소가 있는데 누가 와서 먹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장사하는 분과 여러 저기 한 사람들은 아예 거기 들어가지 못했죠.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푸드트럭과 행사 매칭이 이루어진 건수는 총 6건.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비해선 조금 늘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보면 거의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푸드트럭 명소로 꼽히는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한 번에 200대 이상의 푸드트럭이 모이며 푸드트럭의 성지라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이곳 역시 길고 긴 코로나19 여파로 시동이 멈춘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야시장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야시장 외의 사업을 추진을 했긴 했지만 여러 가지 푸드트럭 종사하신 분들의 민원은 있었습니다. 주머니 가벼운 사람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어서 인기를 끌었다는 중고 푸드트럭 매장. 이곳 분위기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전에 모델하우스에 정수기 진열한 거예요. 정수기. 예, 모델별로. 예. 한때는 평균 8, 90대의 중고 푸드트럭을 보유하며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졌던 이곳에도 정적만이 감돕니다. 코로나 시작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안 됐죠. 계속 안 됐어요. 아예. 이제 거래가 활성화가 없다 보니까 이 차를 가져와도 예를 들어서 뭐 짧게는 3-4달, 길게는 8개월, 1년 가버리니까 뭐 어떻게 매입을 잘 안 하죠. 푸드트럭의 모양만큼이나 그곳에 걸었던 기대도 다양했을 텐데요. 도대체 푸드트럭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푸드트럭 손해를 많이 보니까 다들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냥 주차 어디에 다 주차해 놓으시고 판매는 안 하시고. 예. 언제쯤 이곳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될지 시동 꺼진 푸드트럭을 보는 김정태 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지난 4월 18일 정부는 약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0, 40개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수공에 관련된
그 상인분들은 한 60개 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었던 푸드트럭 점주들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 지자체의 움직임에 따라 대학가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꿈도 꿀 수 없었던 축제가 시작된 건데요. 이날만을 기다렸다. 덩달아 푸드트럭들도 바빠졌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를 돌며 근근히 영업을 이어왔다는 김창진 씨. 저는 지금이 대목이죠. 이제 지금이랑 이제 가을 축제 있잖아요. 9월, 10월 그때가 이제 대목이죠. 3년 만에 맞는 대목을 앞두고 마음이 설레 잠까지 설쳤다는 그. 그런데 이날을 기다린 건 창진 씨뿐만이 아닙니다. 대학생이 되면 을에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던 젊은이들. 특히 일명 코로나 학번인 2021 학번들은 오늘의 이런 시간들이 그저 꿈만 같습니다. 비대면이라서 학교를 못 왔잖아요. 근데 2년 만에 오니까 너무 짜릿해요. 오랜만에 축제에서 다시 새내기로 돌아가는 기분 들고 좋아요. 이 분위기가 엄청 오랜만이라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폐업의 갈림길에서 몇 번이나 이를 악물며 버텼다는 이들.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이 더 소중하기만 합니다. 아무래도 신나죠. 그동안 너무 일도 없고 무료하고 좀 우울한 감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손님들도 직접 만나고 장사도 잘 되고 훨씬 기분도 상쾌해지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삼척도 갔다 오고 뭐 강릉도 가고 용인도 가고 지금 매일 그렇게 막 전국을 다니는데 그래도 굉장히 재밌어요. 요즘은 힘도 나고요. 축제가 한창인 또 다른 대학 캠퍼스. 이곳에서도 인기가 있는 곳은 바로 푸드트럭입니다. 특히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이영현 씨의 메뉴는 벌써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길거리에서 버텼던 것 같아요. 네. 푸드트럭을 그만할까라는 생각도 약간 조금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좀 포기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버텨보자. 그 마음으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또 오늘이 온 것 같습니다. 예. 어려움을 딛고 버티는 것이 진정한 승리. 자신의 꿈을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는 영현 씨. 하지만 겨우 살아남은 이들이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들어오세요. 지금 뭐 가스비도 많이 오르고 뭐 고기값도 많이 오르고 저는 이제 소고기를 주 재료로 하고 있는데 소고기뿐만 아니라 다 모든 재료들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바로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물가인데요. 올해 초 5만 원이 채 안 되던 18리터짜리 식용유가 7만 원 가까이 뛰어올랐고 발열량이 높고 저장과 운송이 편리해 주로 사용하는 20kg LPG 가격 역시 작년 말 4만 원대 초반에서 5만 원 안팎으로 20%가량 올랐습니다. 오를 때마다 또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악재가 더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 지역 수급 차질로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른 건데요.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의 격차가 좁혀진 데다 국제 경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하루에도 여러 번 경유를 넣어야 하는 푸드트럭 점주들은 물론 시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 이렇게 많이 올랐던 적은 정말 예전에 기름 파동 났을 때 하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좀 솔직히 많이 부담되고요. 정말 필요할 때만 좀 끌고 다니고
푸드트럭을 새로 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한 치솟고 있습니다. 차량 개조에 쓰이는 나무와 알루미늄을 비롯해서 바닥용 스테인리스 자재값까지 급상승 중입니다. 이곳은 최근 들어 조금씩 주문 물량이 늘고 있다는 푸드트럭 제조 공장. 요즘은 뭐 달에 한 6, 7대 정도? 예. 아무래도 지금 실외에서 마스크도 이제 안 써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또. 올해로 10년째 푸드트럭을 만들고 있다는 최재현 씨. 초창기 때만 해도 필요한 물품들을 각각 구입해서 조립하는 수준에 머물렀었다는데요. 이제는 설계도에 따라 매장을 인테리어 하듯 푸드트럭을 만든답니다. 같은 차량을 해본 적은 없어요. 네. 다 틀려집니다. 매번 달라지나요? 네, 매번 그때 그분 스타일에 맞춰서 뭐 생각하시는 방식에 맞춰서 이렇게 다 틀려집니다. 그렇다면 푸드트럭 한 대의 제작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상담을 해서 어느 정도 가격선이 나오는데 대부분 차량 빼고 저희한테 작업을 하실 때는 뭐 평균적으로 한 1,000만 원 중반대부터 뭐 많게는 3,000만 원 넘어가는 차량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계가 좀 고가가 많이 들어가시든지 장비가 그런 거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좀 있죠. 예. 자재값 상승에 다양한 디자인을 원하는 주문자들의 요구가 더해져서 푸드트럭의 제작 단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된 것. 하지만 이들을 진짜 힘들게 하는 원인은 다른 데 있답니다. 행사가 없는 비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업할 장소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가장 큰 좀 애로점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장사를 하고 싶어도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푸드트럭 운영자들의 목소리. 그렇다면 이들의 영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난 2014년 청년 창업 아이템으로 주목받았던 푸드트럭. 당시 정부에서는 규제 개혁을 약속하며 푸드트럭 창업을 적극 권장했는데요. 지자체 역시 푸드트럭 영업 장소와 관련된 정책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냈습니다. 그에 따라 유원지나 체육시설, 고속국도 졸음쉼터 등 합법적인 영업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영업 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합법적으로 내 구간이 있긴 하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도 영업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허가가 받지 않은 곳에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데도 있지만 아직도 영업 신고 허가조차 안 나는 이제 행사장도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정책은 정책일 뿐 현실과는 꽤나 거리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 실제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1000여 대의 푸드트럭이 운영 중에 있지만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준 영업 장소는 50여 곳이 채 되지 않는 상황. 게다가 기존 상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만 장사를 해야 하는 실정인데요. 수익을 위해선 불법 영업을 감행할 수밖에 없답니다. 사실 푸드트럭이라는 거는 역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입지의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또 찾아갔을 때, 재방문했을 때 거기가 어딘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푸드트럭 존이 개발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푸드트럭 점주들이 입을 모아 요구하는 건 바로 원하는 곳에서 장사할 권리인데요. 특히 지자체가 지정해준 장소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제 개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영업 장소가 좀 더 확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꼭 뭐 그런 번화가라든지 뭐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그런 곳들도 물론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꼭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실제 푸드트럭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 장소를 마련해주고 있다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지역을 확보를 한 다음에 푸드트럭 존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좀 안정성을 제공을 합니다. 지 자체에서 만약에 공간을 확보만 할 수 있다면 푸드트럭 존에 대해서 좀 보편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권장으로 빠르게 성장하던 푸드트럭 시장이 각종 규제로 제자리 걸음을 거듭하다 코로나19로 긴 정체기를 맞고 있는 지금의 현실. 하지만 푸드트럭 시장에 거는 희망과 기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중단되었던 서리풀 페스티벌과 기타 지역 축제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서리풀 푸드트럭을 이 지역 축제에 참여시켜서 구민들의 즐거움을 배가시키고 또한 사장님들의 어떤 경제성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심하는 중입니다. 서울시 역시 푸드트럭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푸드트럭 사업은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서 선발부터 그리고 교육, 컨설팅, 영업지 활동 장소 확보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우리 푸드트럭 종사하신 분들이 안전하게 매출 증대나 이런 것들을 꾀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으면서 푸드트럭 종사자들의 변화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푸드트럭 관심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푸드트럭이 길거리에서 단순히 음식 판매하는 곳이라기보다는 거리의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푸드트럭을 계기로 해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 거리를 만드는 게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지향해야 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 방향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7년 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이 아닌 창업을 선택하면서 푸드트럭 사업을 시작했다는 함현근 씨. 거리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싶었다는 그는 푸드트럭에 다양한 색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도전한 것이 바로 공유 주방이었는데요.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요리만을 선보일 수밖에 없는 푸드트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공유 주방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푸드트럭 공유 주방이라는 걸 만들게 된 이유가 푸드트럭 운영하는 분들이 개인 주방을 따로 운영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구비하는 게 이제 힘드시기 때문에 제대로 된 주방이 와서 이제 여기서 전처를 해서 장사하러 가시면 더 편리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공유 주방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여기서 와가지고 이 업소용 기물에다가 뭐 여러 가지 시설을 쓰니까 널찍한 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니까 뭐 업무 효율도 높고 일단 그리고 메뉴 자체가 좀 다양해지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녀에게 공유 주방은 또 다른 꿈의 일터입니다. 누군가 우리나라의 푸드트럭 시장은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 그 길거리 음식은 제가 생각했을 때 과거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선책을 만들어내면 길거리 음식도 다른 식품 분야와 마찬가지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존의 식문화 콘텐츠를 이대로 방치할지 아니면 장점을 살려 다시 도약할지 기로에 선 푸드트럭 업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안정적인
점포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점포라는 게 이제 지역을 말하겠죠. 근데 그 지역의 활성화가 정부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보완이 된다면 분명히 푸드트럭의 사업에 대해서 전망이 좀 밝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시 조금씩 회복되는 우리의 일상. 부담 없고 특색 있는 먹거리로 주목받던 푸드트럭. 과연 예전의 인기를 회복하는 날은 언제가 될까요?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